장국영은 1956년 9월 12일 홍콩에서 태어난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린 인물입니다. 그의 삶과 경력은 수많은 영화와 음악을 통해 화려하고 다채롭게 빛났으며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만우절날 벌어진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국영은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잘 알려진 재단사로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나이 많은 부모와 누나와 형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라났는데 이로 인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이후에도 영국에서 중등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그의 예술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국영은 1977년 홍콩의 한 텔레비전 가요 경연대회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2위를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몇 년간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장국영이 친구인 진백강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관객을 향해 자신의 모자를 던졌는데 아무도 그를 가져가지 않고 무대 위로 다시 던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장국영은 굴욕감을 느끼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니저 진숙분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홍콩 연예계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진숙분은 TV에서 우연히 장국영을 보고 귀엽고 잘생긴 청년이 열심히 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에게 협업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장국영의 독특한 음색과 감각적인 음악 스타일은 진숙분의 홍보 활동에 맞물려 서서히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발표한 여러 히트곡들은 그를 홍콩 가요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모니카와 야방가성 등이 있으며 이 곡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국영이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영화 열화청춘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986년 영화 영웅본색 다음에 천녀유혼 그리고 1990년 패왕별이는 그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작품들입니다. 마녀와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린 천녀유혼에서 장국영이 왕조연과 물속에서 키스를 하던 장면은 홍콩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씬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영웅본색은 홍콩 느와르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장국영이 전화부스에서 중상을 입은 채 죽어가며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듣고 이름을 지어주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패왕별이에서의 연기는 문화대혁명이라는 광란의 시기에 함께 배우로서 꿈을 키웠던 두 남자의 동성애를 역사적 사건과 대비시켜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그의 연기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가수와 배우로서의 유명세는 점점 높아져 갔지만 장국영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만큼 굴곡 또한 심해져 갔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감정은 직설적으로 숨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도쿄 콘서트에서 천안문 육사 항쟁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삼합회의 영화계 진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1990년 은퇴까지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국영은 영화 스태프들과 자신의 팬들에게는 한없이 인간적이고 자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은퇴 콘서트에서도 무대를 옮겨다니면서 사방을 둘러싼 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장국영은 인격자라고 누구나 인정했으며 스타가 된 이후에도 영화 말단 스태프하고도 격이 없이 지내거나 장국영이 나오는 영화라면 무급으로라도 출연하고 싶다고 하는 배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장국영은 연예계의 염증을 느끼고 은퇴 콘서트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인 진숙분은 음악과 연기에 대한 장국영의 갈증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 영화 대본을 전해주는 등 복귀를 권했습니다.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아 장국영은 다시 아비정전, 동사서독, 패왕별의 해피 투게더 등 당시 홍콩 영화들 중에서도 굵직굵직한 작품들에 출연하여 훌륭한 연기를 선보임으로써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런 인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해에 KBS 젊음의 행진에 출연해
이선희와 합동 공연을 하거나 당시 인기 최정상을 달리던 자니 윤쇼에도 출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투유라는 초콜릿 광고를 찍었는데 혼자서 연습한 한국어로 열심히 인사를 하고 일일이 챙겨주고 배려하는 태도에 스태프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감동했다고 합니다. 장국영은 공인으로서의 삶 뒤에 깊은 개인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장국영에게는 영화 감독이라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콩의 활락가와 연예계를 주름잡던 삼합회화 등을 지고 있었기에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사업가 석설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작은 계속 연기가 되었고 함께 영화를 찍기로 한 주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2년이나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설이 사기죄로 구속되게 되고 그의 범죄금이 장국영이 제작하기로 한 영화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도덕적 기준이 높았고 한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장국영이었기에 급격하게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03년 4월 1일 그는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투신해 세상을 떠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장국영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음악과 영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이 있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국영의 인생과 그의 예술적 성취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